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너무 작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 바로 창문입니다. 아침에 눈이 뜨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불을 켜고 혹은 그냥 휴대폰을 먼저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창문을 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밤새 열어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오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문을 연 그 순간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요즘 들어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고 몸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 자꾸 피곤하고 가족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있는 건 아닌데 묘하게 서먹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뭔가 조금씩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요. 원인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집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어요. 풍수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많은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면서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집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아프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항상 아주 작은 데서 시작돼요. 지저분해서가 아니에요. 비싸고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흐름 하나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문은 그 흐름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 대문의 위치, 침실 배치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문은 그냥 환기시키는 구멍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에 들어서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굳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좋아요.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어떤 집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무거워요. 깨끗하고 잘 정돈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창문이었어요. 어떻게 열고 언제 열고 어떤 방향으로 여는가, 그것이 집 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나 있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몇 시에 여셨나요? 아니면 어젯밤부터 열어두셨나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조금만 더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밤 창문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걱정되시는 가족 한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좋은 일 하신 거예요. 댓글에도 여러분이 보통 창문을 몇 시에 여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집도 숨을 쉽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한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 숨이 쉬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가 공기 중에 섞여요. 잠을 자면서 우리가 품어왔던 걱정과 피로, 그날 하루의 감정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공기 중에 녹아들어요.
방 안에 스며들어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탁기라고 불러요. 탁기, 즉 탁한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기운이 아니에요. 그냥 쓰고난 기운이에요. 마치 식사를 마친 후 그릇처럼 비워주어야 하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만약 창문이 계속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탁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어제의 탁기와 오늘의 탁기가 쌓여요.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종종 오래된 항아리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들이 장을 담그실 때 항아리를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도 씻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장을 넣어도 묵은 냄새가 배어나와요. 항아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비워주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운을 제때 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겨나요.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집들을 많이 봤어요.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집에 들어서면 뭔가 무겁고 침침한 느낌이 드는 집들이요. 그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이 집에 살면서부터 자꾸 피곤해졌다고요? 아니면 원래는 활발했던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다고요? 반대로 공기가 살아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에 들어서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넓지 않아도 좋아요. 그 집 안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집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창문을 잘 열더라고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요. 집도 숨을 쉴 기회를 주어야 해요. 집이 편안하게 숨을 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풍수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집 오늘 제대로 숨을 쉬었나요? 이제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들어주세요. 창문을 여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환기를 시켜야 한다. 아침 공기를 들여야 한다. 이런 말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 여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도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을 품어요. 이것을 오행과 시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 풍수의 관점이에요. 새벽 3시에서 민시 사이, 즉 축시가 끝나가는 시간대와 인시가 시작되기 전의 경계예요.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음의 기운이 아직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아직 양의 기운이 땅 위로 올라오기 전이에요. 그 시간에 북쪽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은 원래 음의 방향이에요.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모이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의 창문을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에 열면 집 안으로 그 무거운 기운이 흘러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창문 풍수의 핵심이에요. 나쁜 기운을 일부러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긋난 타이밍에 열린 창문이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것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걱정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1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상하게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다가 이상하게 새는 것 같고, 건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고, 집 안 분위기가 전에 비해 무거워진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쌓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시간을 따지느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환기는 환기지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침 공기와 한낮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요. 봄 공기와 겨울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게 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풍수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뿐이에요. 새벽 2시 공기와 아침 6시 공기는 달라요. 그 차이를 집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처럼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요. 굳이 지금 답을 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집을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어요. 집에도 기운이 있고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다고 믿어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쌓아온 지혜예요. 그 지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의 흐름이에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깨끗하게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요. 인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예요. 이 시간은 목기, 즉 나무의 기운이 땅 아래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목기는 성장하는 기운이에요.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아직 사람들의 활동으로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억지로 크지 않아요.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서 그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야 위로 자라나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가장 높이, 가장 오래 자라는 것이 나무잖아요. 이 시의 기운이 딱 그래요. 조급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는 기운이에요. 이 시간에 동쪽이나 동남쪽 창문을 열면 그 맑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집이 생기를 받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왜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왜 아침해를 소중히 여겼는지 아세요? 그냥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방향에서 오는 기운이 사람과 집을 살리는 기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계절에 따라 운기가 가장 무거운 시간대가 있어요. 겨울로 갈수록 북쪽에서 오는 기운은 더 차갑고 무거워져요. 특히 새벽 시간에 북쪽 창문을 여는 것은 그 무거운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요. 북쪽이라는 방향은 원래 음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예요. 찬 기운, 고요한 기운, 쉬는 기운이요. 낮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양기가 충분히 올라와서 균형을 이루니까요. 그런데 새벽 어슬은 아직 양기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시간에는 음의 기운이 균형을 잃고 너무 강해져 있어요. 그때 북쪽을 향해 창문을 열면 그 불균형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고 집마다 모인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칙을 알고 자신의 집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만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하늘과 땅이 막 깨어나는 이른 새벽 시간, 특히 북쪽 방향에서 창문을 여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이 시 이후에
동쪽이나 동남쪽에서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두 가정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가까이 알고 지내던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 모두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비슷한 크기의 집, 비슷한 경제 수준, 비슷한 나이의 가족 구성이었어요. 한 집은 아내분이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통수를 공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침 일찍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본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동쪽 창문, 해가 뜨는 방향으로 20분 정도 바람을 넣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남편분이 새벽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분 습관이 밤 3시쯤 되면 잠이 깨는데 그때 북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찬 공기를 맡으면 다시 잠이 잘 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몇 년째 이어져 온 습관이었어요. 북쪽 창문. 새벽 3시 이후로요. 10년쯤 지난 뒤에 제가 그 두 가정을 다시 만났을 때요. 첫 번째 집은 크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정적이었어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고, 집 안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돈은 없어도 큰 사고도 없었다고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일 감사하다고요. 두 번째 집은 평균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생기는 집이었어요.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남편분 건강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부부 사이도 별 이유 없이 서먹서먹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집을 보면서 단순히 창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요.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집의 기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요.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요. 바위가 한 번에 뚫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오랫동안 흘러서 결국 바위에 길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집 아내분께 언젠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삶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결이 뭔가요? 하고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냥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요. 바로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요. 창문도 그래요.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집의 기운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작은 습관 하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풍수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연의 흐름에 맞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도구도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인시의 동쪽 창문을 여세요. 인시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예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기운이 가장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동쪽이나 동남쪽 창문을 열어주세요. 최소 20분 정도 그냥 두세요.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열어놓기만 해도 돼요. 동쪽 창문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동쪽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장 햇빛이 일찍 드는 방향으로 여세요. 집마다 구조가 다르니까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방향을 의식하고 여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집 안에 탁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돼요. 둘째, 밤과 새벽에 북쪽 창문은 닫아두세요. 특히 날씨가 차가운 계절에 밤 12시 이후에는 북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두지 마세요. 음기가 강한 시간에 음기가 강한 방향으로 집이 열려 있으면 원하지 않는 기운이 자꾸 들어와요. 더운 여름에는 조금 유연하게 하셔도 돼요. 계절마다 기운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음기가 가장 무거운 것은 가을 끝에서 겨울 사이예요. 그 시기에 특히 조심하시면 충분해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집의 기운이 달라져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집안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창문을 열 때 어떤 마음으로 여시나요? 그냥 기계적으로 열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멈추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시나요? 저는 이것이 사실 모든 풍수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어떤 공간에 어떤 기운이 쌓이느냐는 그 공간에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면 그 감사의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요. 그것이 쌓이면 집이 따뜻해지고 집이 따뜻해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따뜻해져요. 저는 젊었을 때 풍수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적이 있어요. 방향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우행이 어떻고 우행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풍수의 진짜 힘은 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행하는 것,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기운을 만들어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라요. 아침 5시에 동쪽 창문을 여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 순간, 아,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오늘도 새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여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행동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이것이 풍수가 말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흐름에 나를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오늘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삶의 흐름까지 왔네요.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결국 큰 것과 작은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여는 그 작은 순간이 집의 기운을 만들고 집의 기운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동쪽 창문을 20분 열어두세요. 그리고 열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풍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풍수는 사람을 자연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연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좋은 기운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와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창문을 제대로 여는 것, 그것이 그 준비의 시작이에요. 오늘 해가 진 무렵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 햇빛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잠깐만요 하고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빛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수십 년 전에도 그 빛은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내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에서 왔어요. 그 꾸준함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자연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뻔히 오지 않은 해가 없었고, 해가 뜨지 않은 아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흐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의식하면서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살아계신 것,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해요. 좋은 것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풍수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아침 창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래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 쓰이는 일, 잘 안 풀리는 것, 혹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 다음에 또 함께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